지난 시간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정의를 지금 이제 했는데요. 랜덤 베리어블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됐습니까? 랜덤 베리어블 그 사건 A, B의 독립성 이건 이해되겠어요? 뭔지? 그죠?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처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이벤트 결과들,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우리 통신이니까 우리 보낸 시그널, 그 다음에 보낸 시그널하고 우리가 노이즈 신호하고 완전히 독립적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실수에 대응되는 그런 값들의 규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 자체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대응되는 실제 값들을 표현하는 변수로는 스몰 캐릭터리스틱을 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정의하는데 확률 질량함수 mass func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에 대응되는 확률의 값들을 분포로 놓은 거예요. 그걸 줄여서 PMF라고 합니다. PMF라고 하고요. 요 PMF 소문자로도 쓰고요. 보통 우리가 약자는 대문자로 쓰죠. 이렇게 PMF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소문자로 PMF 이렇게도 씁니다. 점을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쓰는데요. 우리는 이제 소문자로 그냥 PMF 이렇게 쓰겠습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우리가 항상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discrete random variable.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가질 수 있는 실수 값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x1, x2 이렇게 해서 얘가 카운터블 셋이 된다는 거죠. 셀 수 있는 유한한 개수의 랜덤 베리어블 값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들의 원소로 이 값들로 가질 수 있는 실수 값들이 유한하게 연속적이지 않고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우리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그때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px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x의 i번째 랜덤 베리어블 값이 나오는 확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랜덤 베리어블 large x에 대응되는 값이 small xi가 나올 확률 요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discrete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떤 실수값들을 가지겠죠. 그랬을 때 그 값들이 가지는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discrete function으로 표현이 됩니다. discrete function. 그렇죠? discrete function으로 표현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주사위 던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사위 던지기는 우리가 1, 2, 3, 4, 5, 6에 대응되는 그런 치역을 가지고 있겠죠? 다이스를 보면 우리가 large sx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규칙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나온 눈의 수를 갖다가 실수에 대응시키는 랜덤 베리어블 x를 생각해 보죠. 이해됐죠? 그럼 그냥 우리 간단하게 1, 2, 3, 4, 5, 6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각각의 small x라는 랜덤 베리어블 값에 대해서 우리가 p x의 x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6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확률이 다 0이고 1, 2, 3, 4, 5, 6일 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을 가지겠죠. 그죠? 디스크리트한 펑션으로 주어지고요. 요거의 값이 얼마죠? 6분의 1이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죠? 이해되죠? 그냥 주어지는 랜덤 베리어블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대응되는 어떤 실수 값들인데 그 실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을 갖다가 표시한 함수죠. 펑션이죠.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요 값들을 probability mass function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얼마? 1이 나오는 거죠, 맞죠? 말로 하세요, 말로. 말로 하세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두렵습니까? 유튜브에? 절호의 기회잖아.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1이죠? 맞죠?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와야겠죠? 전체 확률은 1이니까, 그죠? 항상 우리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요. 전체 확률은 얼마예요? 1이죠. 맞죠? 전체 랜덤 베리어블 모든 것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음수 될 수 없죠. 그죠? 1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가 1 넘어갈 수 없어요. 당연히. 확률이니까. 그죠? 다 더하면 1이 되도록 나와야 돼요. probability mass function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근데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요 랜덤 베리어블들이 1, 2, 3, 4, 5, 6 이렇게 카운터블 셋으로 나오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그죠? 그렇게 정의를 했죠.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금이 1에서부터 6까지 있는데 0에서부터 6까지 있는데 자에서 0에서부터 6까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를 눈 감고 딱 찍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실수값을 딱 찍는다 해보세요. 그럼 하다가 실수값을 딱 찍었죠? 그럼 랜덤하게 이렇게 다 유니폼하게 이렇게 그 확률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죠? 1이라는 딱 특정 1.000000이죠. 사실은. 그죠? 그 값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얘가 연속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1.5432100088 뭐 이런 숫자들이 쭉 있는 거죠.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1.000000이 나올 딱 찍어서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죠. 이해되죠? 확률적으로. 그죠? 이해됩니까?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하나잖아요.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그거는. 맞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일 경우에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 실수 하나의 확률을 하나가 될 확률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연속적일 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얘를 CDF라고 얘기하고요. CDF라고 얘기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CDF 쓰기도 하고 뭐 점을 찍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문자로 이제 CDF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cumulative 우리가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적 분포 함수죠. 누적 분포 함수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란 말도 써요. 근데 그렇게 줄이면 PDF가 똑같아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랑 똑같은 말이 돼버려서 책에는 지금 책 보시면 PDF라고 라지로 우리가 대문자로 쓴 게 나오는데 그렇게 안 쓰고 우리 노트나 우리가 그 설명할 때는 CDF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또 나와서 PDF란 말을 안 쓸 거예요. 요걸 얘기할 때는 CDF로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느냐? 얘도 이제 확률인데 그냥 우리가 연속적일 때는 각각의 하나의 값에 대한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보다 작은 확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보다 작을 확률. 그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0에서부터 6까지 랜덤하게 아주 찍어서 나올 확률들을 생각하는데 1일 확률은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1보다 작을 확률은 나오죠. 1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예요? 0에서부터 6까지 랜덤하게 다 똑같이 확률을 가지는데 1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죠? 다 똑같다면 6분의 1이잖아. 그죠? 그렇죠? 맞죠? 6분의 1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이겠죠. 맞죠?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CDF라고 하고요. probability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었죠. probability 어떤 x가 large x라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한 small x 리얼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그걸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봤었던 그런 유니폼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면 0에서부터 6까지 연속적으로 가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뭐예요? 0이죠. 그리고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이죠. 결과적으로 이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고 그렇죠? x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1에 가까워지겠죠. 맞습니까?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겠죠. 확률은. 이해되죠?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특성들을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CDF는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스몰 x의 값을 굉장히 크게 만들면 어떤 CDF든지 간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든지 간에 어떻게 돼야 되죠? 확률이 1이 되어야겠죠. 그죠? 맞습니까? 맞죠? 스몰 x 값은 아무튼 이 실수축 위에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제일 끝에 무한대까지 가면 그거보단 다 작겠죠. 그죠?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니까 우리가 전체 셋의 확률은 1이죠. 그죠? 그래서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제일 작은 값을 생각하면 그거보다 작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0이죠. 랜덤 베리어블이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이겠죠. 그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확률들도 CDF의 값도 커지겠죠. 커지는데 크거나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특성은 우리가 fx에 스몰 x1 의 값이 있으면 fx에 스몰 x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x1이 x2보다 작은 값일 때 그거의 CDF 값은 작거나 같을 수까지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우시언에 대해서 만약에 CDF를 그렸다. 얘가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뒤에 이제 배울 거거든요.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든 거예요.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CDF는 특정한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1로 다가가게 됩니다. 1로 다가가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여기 CDF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이 가고요. 무한대로 가면 1에 가까이 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값이 뭐 우리가 x1, x2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작은 값이 있고 x1이 우리가 a라고 놓고 x2가 b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값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항상 어떻다는 거죠? 요 b에 b를 넣은 값이 항상 더 어떻다는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요 b를 넣었던 값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값이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는 건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기울기가 0일 수는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기울기가 0일 수는 있다.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일 수는 없다는 거죠. 가다가 이렇게 감소할 수는 없죠. 그죠? 확률이 누적 확률인데 앞에 것들을 다 포함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 포함하고 가는 거니까 확률들이 점점 커져야지 확률이 더 줄어들 수는 없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특성을 하나 더 보면 그러면 우리가 요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 B의 값은 뭘 의미하는 거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A에 있을 요 값은 뭘 의미하는 거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여기다 값을 놓은 거죠. 그럼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랜덤 베리어블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A보다 작을 확률을 빼준 거니까 A에서 B까지 확률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probability A하고 large X가 이건 빼고 한쪽만 넣읍시다. B의 확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fx의 B에다가 마이너스의 fx의 A를 생각하면 되겠죠. 요 간격, 요 크기가 결국엔 뭐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죠. 요 확률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있을 확률, 요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CDF를 그린 거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A, B 간격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여기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거의 0에 가깝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낮잖아. 그죠? 기울기가 낮으면 이 사이에 가끔씩 이렇게 몸개그를 해야지. 채널 구독 설정과 알림 설정, 뭐 좋아요, 뭐 댓글까지 이렇게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막 되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있을 확률과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비교하면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차이잖아요. 결국엔 기울기가 큰 지점에서는 어때요? 확률들이 커지겠죠. 기울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작아지죠. 맞죠? 여기도 기울기가 작으니까 이쪽이 떨어질 확률은 적은 거죠. 맞습니까? 근데 CDF만 딱 보면 우리 기울기로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CDF만 보면 어디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 근처에 어떤 구간에 확률이 높을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직관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뭘로 볼 수 있다? 기울기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그 기울기를 새로운 함수로 하는 걸 만들면 우리가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얘처럼. 얘는 6일 때 확실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6일 때, 1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알잖아요. 얘랑 똑같은 확률이구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얘만 보면 마이너스 10일 때랑 0일 때랑 확률이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을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근방에 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미분한 걸 함수로 하는 걸 보면 좋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미분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미분한 걸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를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distribution 펑션은 안 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PDF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 CDF의 뭐 기울기를 표하는 도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함수는 어떻게 구해지죠? 그걸 우리가 CDF하고 구분하려고 small fx라고 하고요. 얘를 뭐 그냥 px라고도 합니다. small px로도 써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서는 PMF하고 동일하게 쓰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CDF fx의 도함수를 표현합니다. 도함수 어떻게 해주죠? x 베리어블로 우리가 도함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도함수의 의미가 뭐야? 정의가 뭐죠?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도함수의 정의가 매우 작은 미소 길이 랜덤 베리어블의 차이 분의 그거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슬로프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작은 기울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요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요? 델타 x분의 요거 x 지점의 값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얘는 델타 x를 우리가 매우 0에 가까운 값으로 보내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데 델타 x분의 우리가 fx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의 fx의 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결국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 빨간색 아주 작은 요 구간에서 요 높이죠. 높이가 요거죠. 그렇죠? 요 높이가 요 부분 얘기한 거죠. 요거하고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의 y축 차이, CDF 차이,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요 사이에, 요 구간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의미한다 그랬죠. 매우 작은 델타 X 안에 들어올 확률, 그걸 의미하는 거죠. 맞죠? 그 확률을 델타 X 안에, 델타 X 범위 안에 라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위치할 확률을 어떻게 하고 있죠? 델타 X 길이로 나눠주고 있죠. 그 확률을 길이로 나눠준 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밀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길이로 적분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정의해요? 결국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확률을 길이로 나눠줬죠. 그 구간의 길이로 나눠줬죠. 맞습니까? 그래서 확률 밀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어떤 우리가 그 확률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가 밀도라는 거예요. probability density라는 겁니다. 어떨 때 라지 x가 x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이 구간 안에 있을 때 델타 x라는 길이를 가지는 그 구간 안에 있을 때 단 델타 x를 우리가 0으로 보낼 때 그때 그냥 확률이 아니라 뭐예요?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라는 거예요. 밀도라는 겁니다. 밀도. 그래서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 하면 그냥 확률이 나오니까 이 펑션 자체가 확률인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는 계속 확률이었잖아. CDF도 확률, PMF도 확률,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PMF도 확률이잖아요. 얘도 확률이었잖아요. 확률. 요 자체 하나하나가 확률이잖아요. 요 값들이 확률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확률이 아니라는 거. 확률을 그 구간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확률 밀도예요. 밀도.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값 자체가, 요 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PDF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루는 것 중에서 확률
이론 여기서 랜덤 프로세스 다루는 것 중에서 요거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요 PDF의 개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처음이죠. 그래서 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하면. 그죠? 중요한 건 뭐다 얘가? 확률 밀도다. 그죠? 확률 밀도다. 그래서 CDF의 기울기로 표현되는 확률 밀도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특성들을 또 우리가 봐야겠죠.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 확률의 밀도니까 아무튼 0보다 큰 값이겠죠. 0보다 큰 걸 우리가 이걸로 나눠준 거니까 이것도 길이니까 0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구간이니까. 맞죠? 확률을 0에서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을 어떤 길이로 나눠준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된다? 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런데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1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의 값은 1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1보다 클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1보다 클 수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힌트를 너무 많이 줬죠? 왜 그렇죠?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뭐라고요? 확률 밀도고요. 그게 뭘로 표현되는 거죠? 여기서의 기울기죠. 여기서 기울기는 0일 수도 있고 여기서 1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1보다 클 수도 있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fx의 x는 1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의 x를 우리가 다 적분해주면 뭐가 될까요? 1이 되죠. 다 적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확률 밀도니까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 구간에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전체 x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전체 모든 그런 샘플 스페이스에 대응되는 모든 확률 변수들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 확률은 얼마죠? 1이죠. 항상. 다음 이제 우리가 CDF를 우리가 PDF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떻게 주면 되죠? 얘 미분 요 기울기에서부터 요 적분값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떤 특정 x 베리어블까지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 복원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죠. 여기서는 여기 x가 똑같으니까 여기 PDF의 변수를 x가 아닌 다른 변수로 놨어요. 여기서 람다로 그냥 놨어요. 책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번째, 우리가 probability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 여기는 빼고 여기 집어넣읍시다. B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A에서 B까지 우리가 fx에 우리가 x를 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f의 스몰 f의 우리가 PDF, x의 PDF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우시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우시언에 대해서 앞에서 봤던 CDF의 미분을 해준 거죠. 미분. CDF 미분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0이다가 점점 기울기가 커지다가 점점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0일 때 어떻게 되죠? 가장 크고 어떤 그래프를 가져요? 이런 그래프를 가지겠죠. 값이. 이런 그래프를 가지는 걸 이런 PDF를 우리가 가우시안 PD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요. 조금 찌그러지긴 했는데 얘보다는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가우시안 PDF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A, B 사이에 있다.
A, B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CDF에선 두 개를 뺐죠. 근데 여기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A, B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려면 어떻게 뭘 해주면 되는 거죠? 뭘 해주면 된다고요? 적분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요 면적이 뭐가 되는 거죠? 면적이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마치 PMF처럼 요 사이에 나올 값이 확률이 클지 이 사이에 나올 확률이 클지를 바로 확률 밀도로 알려줘요. 확률은 아니고 확률 밀도를 알려주죠.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PDF를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확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떤 값들이 많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죠. 직관적으로. CDF보다도 좀 더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PDF는 항상 CDF의 미분으로 나오는 결과지만 이게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확률의 직관적인 개념하고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많이 쓰게 돼요. 이해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값이 지금 100이 될 수 있어요? 이 값 100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될 수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머지 다 F. 2명 빼고 다. 얘 100 될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100 될 수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100이 될 수 있죠. 왜?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전체 면적만 1이 되면 돼요. 그죠? 심지어는 임펄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알겠습니다. 매그니튜드가 무한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면적만 1이면 돼요. 이해됐어요? 왜? 확률이 요 자체가 확률이 아니라 얘는 확률 밀도잖아요. 이해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는 10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000001이에요. 그 면적은 1보다 한참 작죠? 그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이렇게 솟아올라서 임펄스일 때도 면적은 1이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요게 100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헷갈리죠? 그렇게 강조했는데 헷갈리죠. 그죠?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요거 다 이제 이해되겠죠? 전체 적분한 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전체 면적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우시안에서 만약에 요 분포가 이렇게 작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에서 솟아오르겠죠. 그죠? 전체 면적은 1이어야 되니까. 퍼진다 그러면 이렇게 퍼져야겠죠. 그죠? 맞죠? 전체 면적은 항상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PDF의 전체 면적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CDF하고 PDF는 우리가 디스크리트하지 않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정의가 됐어요. 이렇게. 그죠? 연속적으로 다 x가 어떤 값이 될 때도 다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a일 때 이 값이 확률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 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라 뭐죠? a 근방에서 어떤 구간을 잡아서 그걸 적분한 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b에서 이 값이 확률이 아니에요. 0일 때 100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확률이 아니라고. 0 근처에서 어떤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0일 때 확률은 얼마예요? 0이에요. 0. 이해됐죠?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 값들 중에서 딱 0이 될 확률은 0인 거예요. 0 근처에서 구간이 0.1 간격으로 주어진다. 그때 확률은 나오겠지. 그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PDF에서 그 개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얘네들은 CDF하고 PDF는 그러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서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PMF는 우리가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CDF랑 PDF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을까요? Discrete한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어떨까요? 자, 정의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들면 F인 거 알죠?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할 수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느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따로 안 써놨잖아요. 여기. Continuous Random Variable, Continuous Random Variable 안 써놨죠. 그죠? 제너럴하게 다 설명할 수 있죠. 왜? 요거는 그냥 일단 CDF 볼까요? CDF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CDF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CDF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PMF를 그린 거죠. 맞죠? CDF 그리면 어떻게 되죠? 1, 2, 3, 4, 5, 6만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했잖아.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예요?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잖아. 그지? 1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예요? 0이죠. 1보다 작을 확률은 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튀어가요. 그러다가 2 되기 전까지는 항상 뭐죠? 6분의 1이죠? 그렇죠? 2가 딱 되는 순간 얼마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 2,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 그죠? 맞습니까? 요거 안 들어가고 또 여기서 6분의 3, 6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뭐예요? 요게? 요런 그래프가 계단식으로 주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뭐가 되죠? 그래서 1까지. 최종 여기 뭐예요? 이 값이? 이 값은 1이죠? 이해됩니까? 얘가 뭐죠? 얘가 f의 x의 x CDF 그린 거겠죠. 얘가 CDF가 되겠죠. 디스크릿 펑션 주사위 던지기 1, 2, 3, 4, 5, 6으로 나오는 거에 CDF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CDF 가능하네요. 일단 첫 번째. 그럼 PDF 가능한가요? PDF 가능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불가능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든 사람. PDF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미분을. 미분 가능한가? 엄밀히 따지면 미분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봤죠. 이렇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해주죠? 임펄스 펑션을 정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얘를 PDF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울기는 무한대인데 적분하면 크기가 6분의 1이 나오는 놈. 그렇죠? 여기서 기울기가 역시 무한대인데 근데 적분하면 6분의 1이 나오는 놈. 그죠? 나머지는 다 0이고 이런 놈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죠?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하죠. 임펄스가 1, 2, 3, 4, 5, 6에 시프트 돼서 나왔는데 매그니튜드는 다 뭐예요? 무한대긴 하지만 적분하면 6분의 1인가. 그래서 이 화살표 끝을 우리가 6분의 1에다 갖다 놓죠.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요건 fx의 x PDF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PDF를. 그래서 디스크릿 펑션의 PDF는 우리가 임펄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될 수 있죠. 물론 미분 불가능하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잡을 수 있죠. PDF를. 자, 그러면 PDF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 적분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1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다 적분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매그니튜드는 얼마죠? PDF의 매그니튜드는 얼마죠? 무한대. 무한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PMF는 어떻게 됐었어요? PMF는 적분해서 1이 아니라 뭐예요? 더해줬을 때 1이 되는 거죠. 그죠? 더해줬을 때 1이 되는 거고 PDF는 우리가 적분해줘야지 1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주사위 던지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PDF를 생각할 수 있다.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좀 헷갈리는데 명확하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지금 한 내용들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오는 문제들 나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PDF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컨셉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해야 돼요. 방금 전에 OX 틀렸죠 계속.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틀렸죠. 틀린 경우들이 나옵니다. 본인 안 틀렸다고 주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또 틀릴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1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또 리셋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보시고 설명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인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랑 PDF랑 디스크릿일 때만 정의될 수 있는 PMF를 정의했어요. 그죠?
그것까지 봤고, 그럼 이제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그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확률적인 분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확률 밀도까지 이제 이해가 됐고, 그러면 우리가 확률 분포를 랜덤 베리어블 여러 개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CDF하고 PDF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요. 랜덤 베리어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생각할 수가 있죠. 랜덤 베리어블이 뭐라고요? 아까 이제 주사위 던지기에서 1, 2, 3, 4, 5, 6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0에서부터 6까지 눈금에서 랜덤하게 딱 해가지고 하나 뽑는 거, 유니폼하게, 그런 것도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죠?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조인트 PDF, 조인트 CDF를 할 수 있다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X, Y라고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일한 실험에서 그 랜덤 베리어블을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동전 던지기, 아니 주사위 던지기를 했을 때 1, 2, 3, 4, 5, 6을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할 수도 있고, 짝수면 0, 홀수면 1, 이걸 랜덤 베리어블 Y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X하고 Y하고 조인트 PDF,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확률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CDF가 어떻게 되는지 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조인트 CDF, 조인트 PD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CDF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X하고 Y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면 X하고 Y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정의되는 조인트 CDF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확률이에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확률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확률로 정의되는데 라지 X, 라지 Y가 있으니까,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으니까 둘 다 조인트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교집합처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확률은 확률인데 X는 스몰 x보다 작고, 얘는 AND예요. Y는 스몰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PDF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PDF는 얘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미분한 건데 변수가 x, y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x로도 미분하고 y로도 미분하고 이렇게 두 번 편미분해 준 게 되겠죠. 그래서 f의 x, y, CDF를, 조인트 CDF를 우리가 x와 y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해 준 결과가 우리가 조인트 PDF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뭐 어떤 구간 안에 있는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probability large x가 x1보다 크고 라지 x가 x2보다 작고, 동시에 y는 y, 여기 이퀄은 여기 뺍시다. y는 y1보다 크고 y2보다 작다. 이런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조인트 PDF니까 이제 얘도 똑같이 뭐예요? PDF의 밀도잖아요. 밀도. 맞죠? PDF는 밀도잖아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니까 적분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적분 디멘전이 두 개죠. 두 개. 그죠? X축하고 Y축하고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얘의 확률은 우리가 X로 한번 미분, 아니 적분, Y로 한번 적분,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인트 PDF를 X, Y, X에 관해서 Y에 관해서 각각 정적분해주면 그 구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부피가 나오겠죠. 부피. 그렇죠? 부피로 주어지는 값으로 그 확률이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인트 PDF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우시언 PDF를 생각하면 x라는 값 하나가 노이즈의 값이라고 생각해봐요. 노이즈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나오죠. 노이즈가 가우시언을 띠죠. 형태를 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y라는 랜덤 베리어블도 똑같이
우리가 랜덤한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X하고 Y하고 조인트 가우시안 분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산처럼. 그죠? 이쪽은 Y축, 이쪽은 X축이니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산 모양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2차원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올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요 높이가 밀도를 의미하는 거죠. 확률 밀도.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X축으로 한번 적분해주고 Y축으로 적분해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사각형으로 쭉 올라간 요 부피가 뭐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적분한 결과 저게 저 두 번 적분한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인트 PDF에서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죠.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조인트 PDF도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지널 PDF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요. 마지널 PDF는 뭐냐? 그냥 저 조인트 PDF에서 변수 하나만 뽑아내는 거예요. 변수 하나에 대한 PDF만 뽑아내는 걸 우리가 마지널 PDF라고 정의를 합니다. 얘는 뭐냐면 저 조인트 PDF에서 X 변수 혹은 Y 변수에 대한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X의 변수에 대한 거 어떻게 뽑아내느냐?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전체. Y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것들을 다 적분해주면 그쪽 방향으로는 이 확률에 대한 분포가 다 정리가 돼서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대문자로 써야겠죠. 항상. 랜덤 베리어블 Y에 대해서 특정한 값 Y 값을 가진다 해서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fx, y 조인트 PDF가 주어지면 그거를 우리가 x에 대해서 전체 적분해주면 x에 대한 밀도들은 없어지고 y에 대한 밀도만 남게 되는 거죠. 함수에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준 걸 우리가 조인트 PDF에서 각각의 PDF들을 뽑아냈다고 해서 마지널 PDF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널 PDF는 조인트 PDF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을 결과를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본 거를 갖다가 조인트 PDF랑 비교했을 때 그냥 PDF라고 해도 되지만 마지널 PDF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도 우리가 독립적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독립적일 수 있죠.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적일 수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은 뭐예요? 다 어떤 이벤트들을 갖다가 어떤 특정 숫자에다 대입시킨 거죠. 그죠? 이벤트를 1, 2, 3, 4, 5, 6 이걸 각각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맞죠? 아니면 짝수, 홀수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숫자에다 대입시킨 거니까 그 두 개의 어떤 정의된 랜덤 베리어블은 독립적일 수 있죠. 맞죠? 예를 들어서 얘는 동전 던지기에서 나온 결과, 얘는 주사에서 나온 결과. 그럼 얘는 완전히 독립적이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도 우리가 독립적이다 서로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벤트 A, B가 독립적이다 어떻게 했어요? joint probability가 뭐였죠? 즉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에 곱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정의됐죠? 인디펜던트하다고 정의됐죠. 그죠? 그래서 조인트 CDF가 각각의 CDF로 곱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바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조인트 CDF가 얘가 확률이었으니까 얘가 각각의 마지널 CDF의 곱으로 만약에 표현되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랜덤 베리어블들은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확률 실험에서 나온 그 확률 실험들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거죠. X와 Y를 만들어내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보내는 시그널, Y가 노이즈. 두 개는 완전히 상관없는 거죠. 분포가. 그러면 그 각각의 CDF 특성은, 조인트 CDF 특성은 이렇게 표현되고요. 얘를 어차피 미분한 게 PDF니까, PDF도 확률 밀도니까 우리가 확률이 위에 들어가고 밑에 그 범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곱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PDF, 조인트 PDF가 각각의 PDF의 곱으로 주어지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 됐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혹시 더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일단 요걸로 일단